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서킷을 실제로 달리던 BMW M3입니다. 이 차량 재원까지 굳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이건 좀 밝은 차다. 이런 차량일수록 도전면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차량과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서킷은 더 그렇습니다. 고속주행에 급과속과 급제동이 반복되면서 도장면의 데미지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서킷에서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한 번 손상이 나면 모든 수리 비용은 100% 자비입니다. 전체 PPF, 아직도 신차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차가 아니라서 손 놓고 있거나 중고차라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손해보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PPF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꼭 해야 할까?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PPF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하셨다가 도장 손상 한 번으로 수백만원 수리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M3 차주분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 고민만 했었는데 지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체 PPF 시공을 결정하셨습니다. 작업은 기본부터 제대로 들어갑니다. 폼을 충분히 분사해서 도장면 오염을 불려줍니다. 이어서 고압수로 세척을 한 뒤 다시 철분 제거를 포함한 디테일한 밑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깨끗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완벽하게 제거했냐입니다. 혹시 세차한 이후에 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표면을 만져보면 까칠까칠한 느낌이 든 적 없나요? 아니면 도장면에 까맣게 박힌 점들은요? 이런 철분과 타르 등이 PPF 밀착을 방해하거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PPF는 단순히 필름을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밑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붙여도 결과는 절대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들뜸이나 오염 유입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과정이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전체 시공을 위해서 필름 부스로 차량을 이동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스포일러, 다양한 튜닝 파츠, 그리고 탈거가 어려운 구조, 게다가 고객님께서도 가급적 탈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단순히 탈거를 잘하는 기술 혹은 붙이는 기술만으로는 깔끔한 커팅 라인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먼저 부착하고 어떻게 곡과 마감을 해결할지 순서와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재단되어서 나오는 필름을 붙이는 건 불가능하죠. 이 차량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범퍼와 핸더 부분에는 도색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PPF는 도장면과 밀착되면서 고정되기 때문에 도색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필름을 말아 넣거나 커팅하는 과정에서 도장면이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어떻게 붙일까 보다 어디까지 붙여도 되는가 혹은 어떻게 한 번만에 부착할까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하나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 PPF 재단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재단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핸드 커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컴퓨터 재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재단이든 핸드 커팅이든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마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들뜸이 없이 유지되는지, 스톤칩 등으로 인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시공할지, 결국 고객이 보는 건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팬더 부분을 먼저 보시면 가재단한 필름을 올리고 개를 분사해 위치를 잡아줍니다. 중간에 파츠가 있는 경우 전체를 한 번에 잡기보다 넓은 면을 먼저 부착시키고 파츠 부분은 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필름이 틀어지거나 텐션이 과하게 걸립니다. 이후 헤라를 사용해 안쪽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말아 넣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말아 넣기보다 정확한 위치에서 커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앞뒤 범퍼는 원래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파츠 구조까지 더해져 난이도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범퍼 시공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티 없이 마감하느냐입니다. 절개 라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을 위치에 커팅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차량은 카본 부위까지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카본 역시 도장면과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표면 정리 및 탈지, 겔 분사, 필름 부착, 스퀴징, 마지막 커팅까지 원리는 같지만
곡과 구조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하단부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저희도 물론 리프트가 있긴 하지만 이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동 없이 한 부스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고 차량이라고 해서 PPF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보호를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정말 아무 데서나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같은 PPF라도 결과는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고난이도 차량은 경험과 작업 방식에 따라서 완성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공을 맡기실 때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경력과 해당 업체의 업력, 제거 및 재시공을 많이 해보았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직접 PPF를 배우고 계시거나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실제 작업 사례들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시공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분들 혹은 받고 가신 사장님들께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앞으로 현장에서 겪는 문제 케이스와 그 해결 방법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